예. 자, 선거 D-1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중요한 손님과 함께 인터뷰 좀 하시고, 자, 마지막 우리가 결전을 한번 다져봅시다. 자, 수수님께서 임미애님 영상 봤는데 몸에 손대고 끌어낸 것들을 싹 다 고소하세요 하셨습니다. 고소하셨습니까? 예? 아니 그 저희가 하기 전에 성관이가 먼저 했어요. 아, 그건 그랬어요? 명백한 네. 선거 방해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3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례 13번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건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제가 애정하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하셨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신데 선거 때문에 지금 잠깐 내려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으로 옮겨야 돼서 네. 예, 도당위원장을 사퇴를 아 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당이 바뀌어가지고. 당이 바뀌어가지고 네. 탈당하셨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자, 그 제가 임미애 후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길 수 없는 지역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더 사랑스럽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군께서는 구미에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바까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4년마다 돌아오는 무슨 연례 행사 같아가지고 이제는 경북에서도 뭐 한 3분의 1은 당선시키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임미애 후보는 왜 사랑스러우신 분이냐면 지난 선거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그거 보면 되게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이화 여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선거에 나오는 이유가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뭔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 이 상황 못 벗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지금 군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임미애 후보는 당선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선이 임미애 후보한테 쏠리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를 나갔는데 물론 낙선하셨지만 저는 의미 있는 득표였다고 생각해요. 네. 25만 표.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미애 후보는 이 대구 경북 몫과 농민 몫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셨는데 비례대표 13번. 근데 지금 예측이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이 임미애 후보까지 당선시키자는 열기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13번까지 가자. 이 네. 느낌. 물론 뭐 15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13번까지 가자. 그래서 임미애 후보가 당선되는 것 자체는 경북도지사 당선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만만치가 않아요. 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영수 후보 유세입니다. 국민의힘이 스멀스멀 다가오죠. 저거 시간 안 지켰다고 저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만희 후보의 사무장이 난입을 합니다. 후보를 저렇게 끌어내요. 야, 뭐 이건 고발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성관이가 고발을 했고요. 네. 제가 경북에서 정치를 벌써 근 20여 년 했지만 저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관이가 타당 후보를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는 상황까지. 여기 그렇죠. 이제 임미애 후보 등장. 그러니까 저게 왜 그랬냐면 소리를 확성기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보니까 저 뒤에 제가 도의원 네. 할 때 같이 도의원 했던 동료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지 마라. 후보가 발언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네. 잠깐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때 그 도의원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알았다 기다릴게 얼른 마무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앞에 있었는데 계속 그 차에 올랐던 사무장이 내려와 가지고는 그 계속 소리를 키우고 와라 앞으로 더 땡겨 뭐 그리고 끌어내 이러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거죠. 야,
그러니까 야 물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들이 대구 경북이니까도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세력이 무도함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만희 후보가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저기에 지금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고 이영수 후보 우리 그 새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인사를 드린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한 번 만나보면 누구나 그 매력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 후보인데 그러다 보니 이만희 후보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초조해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기다릴 예. 수 있었던 건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요. 제가 끝난 다음에 시장을 한 바퀴 쫙 돌았는데 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완전히 당선각.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위기를 이만희가 느꼈다면 그 초조감이 저렇게 나온 거 아닌가. 캠프의 관계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들었어요. 구미의 김영곤 후보도 분위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여론조사 뭐 대략 한 4차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경북에서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네. 앞에 4자가 찍힌 건 한 번도 네.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부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당에서 네. 예. 한 겁니다. 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논의도 있었어요. 뭐 광역 단위로 이제 뭐 비례를 하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도 권역별 있었는데 비례제로 하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전한 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으로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했던 김수영 같은 분들이 네.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번 선거에서요? 아니요. 아, 지난 그 전에. 선거 때. 맞습니다. 예. 그럼 그분이 거기서 한 4년 정도 밥가리를 했다면 지금 선거 같으면 좋은 분위기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내각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김중건 비서실장도 그랬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대구 경북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그 정책실장도 그랬고 김상조 예, 맞죠, 후기의 정책실장도 구미뿐이에요. 근데 단 한 분도 이 대구 경북에 내려와서 이 험지에 뭐 밭을 좀 갈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예. 굉장히 아쉬운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영수 후보도 그렇고 네. 김영곤 후보도 그렇고 열심히 선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심판 분위기에서 조금만 더 한 2%만 딱 해주면 당선될 수 있는 이분인데 그럼요. 네. 야 어쨌건 저 쉽게 표현해서 험한 꼴 당하시는 상황. 제가 여기 지금 파스를 붙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저희를 당한 게 4월 2일이에요. 예. 근데 영상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저께 저희 캠프로 영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빠른 시간에 퍼진 건데 제 남편도 몰랐거든요. 예.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면 네. 이영수 후보는 2장 3선한 게 평생의 자랑인 사람이에요. 네, 네. 서울대 맞습니다. 나온 농민 출신인데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농민으로만 있기에는 너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정치하자고 지난 대선 때 영입된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득표율이 잘 안 나오니까 보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뭐 다른 의미에서 이영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히 네가 우리 지역에서 한 1, 2분 더 유세를 해? 그럼 후보를 끌어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게. 어. 제가 이제 지역의 언론사에다가도 인터뷰를 할 때 그랬는데요. 제가 경북에서 저게 한 2004년도 뭐 이때쯤이면 저런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당의 후보자가 유세를 하고 있는 차량에 올라와서 선거 사무 관계자를 멱살을 잡고 이 등을 잡고 이게 여기 그러니까요. 뒷단을 잡고 끌어내리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여러분. 저는 선거 끝난 다음에도 이만희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영청 청도에 이영수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TK에도 인재가 많다. 네.
실제로 저 대구 매일신문의 헤드라인이 저거예요. 지역 야당의 참 인재들도 많다. TK에서 고군분투하는 야당 후보들 해가지고 사진까지 친절하게 그러니까 올려줬는데요. 매일신문이 저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네. 매일신문이. 네. 대구 수성갑의 강민구, 대구 중구 남부의 호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3번 임미애, 포항 북구 오준기, 이영천 청도 이영수, 대구 달서갑 권태흥,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구미을 김영권, 용주 영양봉화 박규환 이런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박거리 하고 있다. 근데 저기요 빠진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게 기준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선 가능한 사람들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저 지역에서 상주 문경의 이윤희 후보도 예. 그 옛날에 그 우리 이모키 전 의원의 동생이거든요. 상주가 고향이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포항 나물릉의 김상원 후보 그 예. 허대만 동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주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우리가 소위 중앙에서 관심 조금만 더 내려보내주면 당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있지요. 어떤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후보들이 막 무소속으로 난립을 하면 30% 후보만 찍으면 당선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북에 인재가 생각보다 많아요. 민주당에.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당에서 볼 때 별로 쓸만한 인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후보 면면을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단지 경북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출마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정치 인생이 좀 험난하게 보여서 좀 안타까울 뿐이지 후보 면면을 보면은 정말로 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김용건 후보 나오셔갖고 하셨던 말씀이 그때 약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네. 대구 경북 출신들 다 내려와라. 네. 그 이름을 직접 호명을 했어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진짜로 내려갔다면 네. 대구 경북에 한 5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대구 경북이 워낙 이렇게 우리 민주당 지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챙겨주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준다고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20년을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은 선거 때 어떤 사람을 내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민심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굵직굵직한 선거 때 중앙에서 정치적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구 경북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내려보내고 또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섞여서 선거를 치르면 저희가 진짜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대구 경북 중에 보수의 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출신이 네. 다음 대통령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면 예. 내각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대구 경북에 내려와서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면 대구 경북 뒤집어지고 민주당은 네. 그야말로 전국 정당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아마 선거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후회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 이거 조금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네. 당선될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아쉬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내일 투표할 때도 일반 시민들은 투표 동료 전화 그다음 지지 전화 이런 거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들은 못하지만 내일 투표 마감시까지
지인들 찾아서 전화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게 대구 경북이라는 곳은 우리 스스로 밑에서 이렇게 얼음장 두껍게 깔려 있을 때 밑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깨지기가 어려워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알을 떼고. 예, 두들겨 주는 것과 안에서 두들기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대구 경북의 얼음장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사돈의 팔촌이라도 대구 경북에 누가 걸리는 사람 있거들랑 전화 좀 하셔서 지금 후보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그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한때 불과 얼마 전에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민주당이었던 시절이 바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구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김부겸 같은 분들. 그렇죠. 구민은 또 시장도 구민은 시장에 네. 민주당 당선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면요. 한번 맛보기 어려운 건 맛을 보면 쉽게 움직인다는 걸 저는 최근에 느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우리가 포기할 지역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미애 후보는 이제 소위 이제 남편은 서울대, 부인은 이화여대 나왔는데 갑자기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이영수 후보랑 비슷해요. 농사 짓는 게 좋았던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농민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내려가서 한 30년 살면 내가 대학을 나왔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저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 맞아. 그것도 이과생 맞아.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대 나온 살다 검사 한번 보면은 보세요. 뭐 그렇죠. 나라 엉망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보니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그냥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거고 그러면 이를테면 예. 옛날에 운동권들이 나중에 보통 노동운동 공장으로 가듯이 많이 그런 갔죠.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요. 농촌 살리자고? 그때 뭐 농촌이 하도 어렵다고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되면서 농업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면 거기다가 도시에서는 농산물 저가 정책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농은 굉장히 많았고 농업 농촌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농촌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였는데 네. 그게 여기까지 그냥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을 찾다 보면 그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온 게 된 거죠. 보통은 왜 저 서울에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잡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근데 보니까 우리 임미애 후보님은 그냥 정치할 팔자였던 거네요. 왜냐하면 가서 농사 짓는다고 세상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낭중지추 아니에요, 그게. 그럴 줄 몰랐지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 남편이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군의원 출마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서울에 영주 봉화분인데 영남분인데 서울의 성동구에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영우회 이래가지고 영남 사람들이 모이는 전체 모임도 많고 워낙 연고도 많고 이러다 보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정치를 할 것 같았으면 내려오지를 말았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그러니까. 했었죠. 근데 서울에서 있었어야지. 예, 근데 뭐 그때는 정치할 줄 알았나요? 그냥. 근데 임미애, 김용건 이 두 분이 당선이 안 되니까 이영수가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진짜 인물들 많네. 그렇죠. 그게 있잖아. 이영수 후보를 인터뷰하는데 본인은 2장 3선을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2장을 네. 2년씩 3선을 냈다고. 근데 보통 국민의힘 계열은
경력으로 안 치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왜 김영건도 못 해본 이장을 3번이나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경력이에요. 이영수 화이팅. 네. 이영수 화이팅. 자, 그다음에 지금 이게 농업 이야기 지금 아까 좀 전에는 대구 경북 비례 네. 먹기였고 농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윤석열이 제일 먼저 거부권 행사한 게 양곡관리법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분노했다 그러더라고 이영수 후보도. 그게 농민들이 그런 얘기해요. 쌀은 건드리지 않는다. 어느 정부도. 네. 그런데 윤석열은 쌀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쌀을 건드린 게 윤석열 정부였고,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뭐냐 하면 부도 직전이다. 제발 아이고. 좀 살려달라. 아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농산물 가격 그래도 조금 안정화된 게 있었거든요. 쌀값도 21만 원까지 이렇게 유지가 좀 됐었고, 한우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한우를 키우지만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각종 농산물들이 그래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당시에 또 정부가 청년 농업인들을 양성한다고 대거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각종 자금이나 대출을 해주면서 청년 농부들이 지역에 많이 정착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자금이 보통 2년 내지 3년 거치 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농촌에서 사는 것도 해볼만 하다 싶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지금 농촌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도나기 딱 알맞은 상황인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내년 그냥 이 상태로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펴나간다면 곡소리 나는 농가들 부지기수로 그렇겠죠.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제조업이나 이런 수출 위주로 가긴 그렇죠. 갔는데 그러니까 농민 대표 또는 대구 경북 대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임미 후보는 뭐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주로 대구 경북 가 있을 것 같고 그 농민들 이야기 그 부군인 김영건 의원이 그 계란 신선 계란 이렇게 유통되게끔 법을 만들었듯이 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농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면 못하죠.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조국혁신당도 지지합니다만 조국혁신당에는 농민 몫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 농민들이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의 현역 의원을 두고서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변호사든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 뭐 교수 출신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농업도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의원 배지는 달았는데 농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그리고 농업도 용어가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을 앉혀놨는데 이분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 거기다 그분이 하는 말은 또 농민들이 못 알아들어. 그렇네요. 대화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농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 예. 그게 바로 임미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13번입니다. 자, 이따가 그 득표율 이야기 다시 이따가 해드리고요. 지금 대구 경북 또는 일상적인 현장에서 윤석열 심판 바람 거세다면서요, 가보면. 예. 어.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북도당이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골목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을 분석하면서 역대 선거를 쭉 지켜보면서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어느 동네에 많이 사나 골목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기반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구미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현 정부의 심판론을 들고서 골목 유세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구미을은 부정평가가 경북 전체에서 유일하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윤석열 심판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은 역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현 정부,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자기 손으로 찍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네, 맞죠, 이야기들이 맞죠. 많은 거죠.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해도 저래 뭐 할 줄 몰랐다. 내 알았나 저래 뭐 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 표를 우리가 끌어오면 이기는 거고. 그렇죠. 김영근 후보가 저번에 나오셨어 그랬어요. 보수 양자를 드렸더니 근본 없는 자가 들어왔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어. 어른들이 하세요. 네. 그런 표현은 어른들 아니면 못 하거든요. 예. 야, 그냥 내 마음 뭐냐면 내가 대구 경북 가서 선거운동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네. 열광할 텐데. 인기 있어요, 새날? 뭔 소리예요. 새날 구독자 수가 우리 진보 유튜버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경북 4년 동안 살아야 되겠다 거기 가지고. 오십시오. 그 마음이 한 2%만 오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데. 2년만 사시면 됩니다. 2년만요? 네, 제가 다음 농사 짓는 거 지방선거. 좋아해요. 저희 집 농지 한쪽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쓰시면 직불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갑자기 마음이 확 동하네. 네. 자, 그거 표 하나 보여줘봐요. 이게 저는 집단지성을 믿는데요. 지지율별 당선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이 28%를 얻으면 임미애 후보 당선이에요. 나는 이분만큼은 꼭 당선시키고 싶어 지금. 당선시켜 주세요. 이게 저는 저 개인이 아니고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이 대구 경북의 대표 정치인,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매일 신문이 아까 왜 그 기사를 썼겠어요. 역대 총선 전에 저런 기사 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어가야 그렇죠. 대통령 선거 저희 0.7% 차이로 졌는데요. 0.7% 24만 표를 사실은 광주 전남에서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거의 진짜 80%가 넘는 지지를 보냈거든요. 예. 그럼 표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 갖고 와야 돼요. 맞죠, 맞죠.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 지지자들은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대구 경북의 주요 기둥들 몇 개만 움직여도 한 20만 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그렇죠. 야, 0.73%, 24만 표. 대구 경북이 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경북 때문에 졌다 이런 소리 이제 더 이상 듣지 말자. 오케이. 우리 경북 덕분에 이기는 선거 해보자. 예. 그 첫 번째 디딤돌이 이번 총선이고 13번 임미애를 당선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8%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임미애를 국회로 꼭 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제 고향에 전화를 여러 군데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 분들은 사전 투표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일 높아 투표율이요. 그래요. 근데 대구 경북 쪽은 지금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대구 경북 쪽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 사실 보수는 지금 저는 리뉴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후보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 보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 분들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이분들 아직 투표를 많이 안 했잖아요. 3번 찍어달라고. 제가 아마 부끄러워서 사전 투표를 안 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분석 네.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냥 포기하자. 그렇죠. 보수가 좀 부끄러운 거죠. 2번 찍으실 네. 분들이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저는 농업 관련해서도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서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 정치와 관련해서는 선거제도를 지방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인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 농업인의 그 보조 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단적인 예로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 받아야 되거든요. 직업인이라면 영양사도 직업인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예.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는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 뭐 공익직불제도 손을 좀 봐야 되고요. 농업재해보험법도 손을 좀 봐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보내주십시오. 역시 해보신 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거. 네. 아, 이거 하시고 싶으신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각별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국회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간절하게.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그 제 남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마 개표 방송에서 딱 김영건 당선 뜨면 아. 윤석열 졸도할 거라고 네. 그러는데 민주당 중앙당 여론조사에서 구미율에 사자를 앞에 찍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하면서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새날 가족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새날 가족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인들한테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어디 특별하게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화해 주시고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후보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3번 대구 경북 500만의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임미애 후보였고요. 저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